네,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피해 폭로의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심석희 선수의 고백에 이어서 다른 지도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현직 빙상 선수들이 나와서 충격을 더하고 있는데요.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 전 원장이 검찰 포토라인이 아닌 대법원 안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겠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오늘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심석희 선수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빙상 선수들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체육계 미투 운동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앞으로의 좀 파장에 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네, 일단 심석희 선수가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이제 좀 폭로를 한 이후에 네. 추가적으로 이제 젊은 빙상인 연대에서 확인을 한 결과 추가적인 피해자들이 더 있다. 그리고 이제 빙상계에서 계속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조금 뭐 체육계의 미투 운동이 시작되는 것이냐 이렇게 지금 좀 일파만파 이야기가 커지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살짝 나왔지만 미국에서 어떤 미투 운동의 도화선이 됐다고 해야 할까요? 다소 유사한 사건이지 않았습니까? 예, 나사르 사건이라고 해서 예. 그 미국 체조 대표팀의 주치의였던 나사르가 30년 동안 300명 넘는 여자 체조 선수들을 성추행 또는 성폭행했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제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좀 크게 충격을 줬던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민 청원이 2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그 처벌을 해달라는 청원이 20만 명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좀 크게 이슈가 되고 있어서 근데 한국의 나사르 사건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정말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조정 코치와 합의한 폭행 피해자 2명도 합의를 취소하고 조정 코치의 처벌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주에 2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뭐 재판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일단 조재범 전 코치의 그 폭행 혐의 부분은 네. 피해자가 4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3명이 지금 합의를 했다라고 법원에다가 이제 합의 사실을 알렸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4명 중에 3명이 합의가 됐기 때문에 좀 정상에 굉장히 유리하게 참작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심 선수가 이제 좀 이런 성폭행 사실을 알리고 나서 바로 예. 합의를 취소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판결을 함에 있어서 당연히 죄질 부분에 조금 참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그 심석희 선수의 폭로가 이 2명의 선수에게도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아무래도 심석희 선수의 폭로로 인해서 네. 이제 합의를 뭐 좀 주변에서 많이 좀 이야기도 하고 해서 했었지만 이 사람을 정말 용서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합의를 취소한다 이렇게 지금 밝힌 이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석희 선수의 그런 폭로가 좀 큰 도화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경찰에서는 심석희 선수가 이렇게 폭로를 한 이유가 이 조 씨, 그러니까 이 조 코치가 계속적으로 합의를 종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폭로를 했다 이렇게 좀 경찰에서 보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일각에서는 이제 조금 너무 합의를 위해서 좀 이렇게 강압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 오히려 이제 더 반발심을 느껴서 성폭행 또 조금 추가적으로 폭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부분 관련해서는 뭐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확인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게 아니라 좀 수사가 좀 필요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 조 전 코치 같은 경우에 성폭력에 있어서는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심 선수를 무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변호사로서 이런 대응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조 전 코치 측 변호인이라고 한다면은 네. 당연히 명예훼손이나 무고를 검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석희 선수의 주장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고라든지 명예훼손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모순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한다고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또 고소를 실제로 하게 되면은 기존 사건 자체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진행할지 말지는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예, 그러면 좀 앞으로의 수사 전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우선은 그 심석희 선수의 그 성폭행이라는 것은 네. 폭행 또는 협박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은 지금 인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성관계를 가진 것에 있어서 폭행이라든지 협박이 뭐 좀 유의미한 이유가 되었었는지 그러니까 결국에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수사가 좀 많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앞으로의 수사 과정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주제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먼저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사건 당사자인 박종철 의원은 제명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유권자들이 내려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안 내려와요 그래?
네, 지역사회 분노도 굉장히 상당하다라고 들었는데 내일은 또 규탄 집회도 열릴 예정이라고 해요. 예, 맞습니다. 이게 박종철 의원 사건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12월 20일경에 이제 그 예천군 의원들이 미국 동부와 캐나다로 이제 연수를 떠나게 됩니다. 7박 10일 일정으로 떠나게 되는데 그 현지 시각으로 23일에 박종철 의원이 그 가이드를 폭행을 하면서 이제 좀 사건이 이렇게 일파만파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박종철 의원이 손사래를 치다가 조금 부딪힌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CCTV가 공개되면서 이 주장 자체가 많이 이제 좀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지면서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피해자가 이후에도 뭐 합의를 요청을 했었고 당시 상황이 또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여론들이 좀 분노를 많이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탈당, 제명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일단 탈당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박 의원이 뭐 당 차원의 징계를 피한 뒤에 나중에 복당을 하기 위해서 탈당을 한 거다 뭐 이런 좀 분석들도 있거든요. 우선 자유한국당에서는 제명을 할 것이라고 했고 제명을 하면 복당이 어렵기 때문에 뭐 이제 복당 부분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였는데 제명 결정을 하기 전에 탈당 신청서를 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그럼 자유한국당에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따라서 복당 여부가 이제 가능성이 있는지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현재 뭐 여론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자유한국당에서도 조금 뭐 시기가 지난다고 하더라도 복당을 검토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일단 조만간 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조사는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가게 될까요? 우선은 뭐 폭행 사실 자체는 CCTV에 명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뭐 쟁점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안경테가 부러지면서 피가 나거나 뭐 이런 사진들도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해로 유율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합의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폭행죄로 간다고 한다면은 합의를 하면은 반의사 불벌죄, 그러니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할 수가 있는데 상해죄로 간다고 한다면은 뭐 피해자 의사랑은 관계가 없이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어떻게 혐의를 적용할지 그 부분을 이제 좀 많이 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저희가 뭐 조사를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짚어볼 이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 이슈인데 일단 내일이 이거 포토라인 대신에 기자회견을 열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 관련 영상을 먼저 보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영상까지 함께 보고 오셨고요.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포토라인에 서는 것 대신에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일단 이런 선택을 한 배경이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이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원래는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뭐 많은 정치인분들이 검찰에서 마련해 준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발표를 하고 조사를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뭐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뭐 대법원 앞에서 좀 이렇게 기자회견식으로 입장을 발표하고 조사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해버린 바람에 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상황인데 대법원 앞에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검찰에도 아무래도 그러면 좀 압박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노린 것이 아니냐. 또는 뭐 대법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대법원 내부에서 이걸 뭐 좀 기자회견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자체가 그럼 현재 대법원장이 전직 대법원장을 어떻게 뭐 이제 대했느냐 이런 걸로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금 전략적으로 수를 쓴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실제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이 가능할지가 일단 의문인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일단은 뭐 법원 노조 측에서도 대법원 내에서는 절대로 불가하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렇게 좀 많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좀 거절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여러 가지 또 뭐 규정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정문에서 그러면 들어가지 않고 정문 앞에서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내일 분명히 또 시위가 많이 있을 텐데 그 시위 단원들로 인해서 안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능할지 여부는 이제 내일 출석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내일 출석을 해서 소환 조사를 받게 될 텐데 그때 양 전 대법원장이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고 나올지도 관심이거든요.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묵비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뭐 형사 피의자로서 당연히 뭐 본인한테 불리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인데 예. 지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공범이라고 생각하는 뭐 박영환 박 전 대법관이라든지 여러 참고인들의 조사가 이미 뭐 마쳐진 상태이고 예. 또 여러 가지 증거도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오히려 사건 자체에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검찰에서는 이런 죄를 진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증거를 제시를 하는데 예. 그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면 당연히 더 불리하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오히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영장을 뭐 청구하는데 빌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묵비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미 이 사건 자체가 뭐 어떤 쟁점이 되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에서도 예상 질문을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답변도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묵비권 행사는 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네, 뭐 답변을 뭐 예상 질문들을 생각을 하고 답변을 준비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또 뭐 어떤 스모킹건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또 증거를 검찰 측에서도 제시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사실 수사를 하는데 가장 좋은 상황은 네. 뭐 이렇게 진술을 받다가 스모킹건을 한번 딱 터트려서 이제 피해자가 당황하게 해서 사실을 말하게 하는 그런 방법인데 현재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충분히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뭐 임종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구속이 됐지만 예. 그 전 대법관 두 사람에 대해서는 뭐 구속영장 자체가 이제 기각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모킹건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럼 이쯤에서 그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들 이런 거를 좀 간략하게만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네. 우선은 뭐 그 재판을 가지고 거래를 했다 이런 이야기 관련해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소송이 있었는데 예. 그 부분을 이제 좀 거래를 했다 뭐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 있고 또 이제 사법행정 에 대해서 반대한 판사들에 대해서 인사를 조금 불이익하게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혐의들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해서 공범들이 이미 많은 조사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동일한 부분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양 전 대법원장의 주요 혐의가 직권남용인데 법원은 직권남용죄를 까다롭게 해석하고 있는 만큼 혐의를 입증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게 직권남용죄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상급자가 뭐 하급자한테 이제 뭐 권한을 남용했다라는 것인데 예. 어느 부분까지를 그러면 합리적인 권한으로 볼 수 있는지 어느 부분을 남용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지 이것 자체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검찰에서도 당연히 이제 혐의별로 직권남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죄가 된다면 다른 죄를 계속 이제 입증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실시를 하는 것인데요. 예. 뭐 어떻게 될지는 정말 열어봐야 아는 것이고 법원에서 이제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그때 다양한 죄명이 이제 어떤 혐의를 적용했는지가 나올 것이고 그게 또 재판에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도 계속해서 앞으로 좀 소환 조사도 계속해서 좀 이뤄질 것 같은데요. 이게 하루에 조사가 다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네, 지금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네. 검찰에서 이 질문지를 미리 작성을 해놓는데 100페이지가 넘는 질문지가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뭐 수사를 함에 있어서 검사분이 뭐 한 분 정도만 이제 수사를 진행을 하는데 2분 정도가 검사가 그러니까 이제 동시에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하루 만에 안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필요하다면 주말에라도 나와서 좀 이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